우리가 시험관 시술을 한다고 해서 모든 경우에 다 임신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시험관 시술을 받다가 결과가 좋지 못해서 또 한의원을 내원하시는 분들도 많고요. 제가 지금부터 그 원리에 대해서 조금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얼마 전 태어난 지 23개월 된 아기가 아파트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아기의 부모는 아파서 약을 먹고 잠든 아기를 혼자 집에 둔 채 PC방에 가서 게임을 하고 있었다고 해요. 사람들의 반응은 그야말로 분노로 뒤덮였죠. 임태기 두 줄 띄우기가 너무나 어렵다는 요즘, 출생률은 곤두박질치고 아이를 갖지 못하는 부부는 치솟는 이 시대에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정선의 라이프 연구소, 오늘 연구해 볼 주제는 간절한 기다림, 난임입니다. 요즘 하루가 멀다 하고 뉴스에서 떠드는 말들이 있죠. 인구 절벽이니 또 아이들이 사라졌다는 등 이 출생률 감소에 대한 우려가 정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사회 문제가 단순히 젊은 부부들이 아이를 낳지 않아서 만은 아니겠죠. 여러 가지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자연 임신이 어려운 난임 환자들이 늘고 있다는 것도 정말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정말 과거에는 상상도 못했지만은 혼전 임신이 요즘에는 정말 축복받는 혼수로 여겨지기도 해요. 그만큼 난임이 사회적인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난임이 계속 늘고 있는 건 초혼 연령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예전과 비교해서 요즘은 남자도 그렇지만 여성들도 결혼을 훨씬 늦게 하는 추세예요. 이 통계를 보면 놀랍게도 20대에 혼인을 하는 경우에는 큰 폭으로 줄었는데 40대 초반 여성의 경우에는 오히려 늘면서 이 결혼 건수가 역전했습니다. 초혼 연령이 후퇴함에 따라서 출산 연령도 후퇴를 하게 되는데 전체 산모 중에서 20대 산모의 비중은 한 16% 정도를 이루고 있고요. 30대 산모의 비중은 약 76%로 매우 높은 수치를 보이고 40대 산모 역시 계속 증가하는 추세예요. 세계보건기구하고 국제 산부인과 연맹에서 규정한 노산이라고 하면은 보통 35세를 기준으로 하는데 이렇게 출산 연령대가 올라가면서 난임, 불임, 그리고 유산, 조산 이런 사례들이 계속 늘고 있습니다. 여성뿐만 아니라 남성의 불임 진단도 과거보다는 늘고 있죠. 자, 이렇다 보니까 임신과 출산에 대해서 이런 스트레스가 점점 더 심해지고 있고요. 이것이 우울증이나 다른 정신과적 질환으로도 이어지기도 하고요. 또 심지어는요, 여러분, 상상 임신을 하는 경우도 생기고 있어요. 상상 임신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임신을 하지 않았는데 마치 임신한 것 같은 그런 증상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배가 불러오기 시작하는데 이것은 그냥 살쪄서 뱃살이 찌는 거와는 다른 모양이고요. 임신을 한 것처럼 아랫배부터 불러오고 구역감, 구토 이런 증상들이 나타나기도 하고 또 시간이 지나면서는 태동까지 느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드라마에서나 나올 법한 얘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는데 그런데 이 임신에 대한 어떤 간절함 때문에 상상 임신을 하는 사례들이 역사적으로도 적지 않았어요. 16세기 잉글랜드 왕국 투더 왕조의 여왕이자 블러디 메리라는 별명으로도 유명했던 메리 1세는요 무려 2차례나 상상 임신을 했다고 합니다. 당시 남편이자 스페인의 왕이었던 펠리페 2세와의 사이에서 왕자를 계속 기대했던 메리 1세는 임신을 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10개월이 지나도 아이가 태어나지 않고 출산 예정일을 2개월 넘기고 나서 다시 월경을 시작하니까 그제서야 상상 임신이다 라는 것을 알았다고 합니다. 스페인으로 돌아간 펠리페 2세는요 메리 여왕에게 마음이 완전히 식어버렸고 잉글랜드로 오는 일이 급격하게 줄어들었다고 해요. 사실 이 메리 1세는 선천적으로 자궁이 좀 약해서 임신이 힘든 몸이었는데 아이를 갖는 것만이 남편의 마음을 돌릴 수 있는 수단이라고 생각을 했는지 아니면 정말로 아이에 대한 갈망이 깊었던 것인지 메리 여왕은 또다시 상상 임신을 하게 돼요. 임신을 또 했다면서 잉글랜드로 돌아와 달라고 펠리페 2세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애원을 했지만 그는 메리 여왕을 만나러 오지 않았습니다. 결국 20개월이 지나도록 출산의 기미가 없자 메리 여왕은 남편도 옆에 없는 상태에서 폐경을 임신으로 착각한 거 아니야? 라는 그런 조롱을 들으면서 고통을 받았다고 합니다.
조선에도 비슷한 사례가 존재하는데요. 1781년 정조시대 후궁이었던 화빈 윤씨가 임신해서 산실청을 설치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하지만 10개월이 지나도 그 어디에도 출산했다는 기록은 없어요. 유산을 했다면 기록이 있었을 텐데 계속 출산을 기다린다는 그런 기록들만 있었죠. 다시 말해서 그녀가 상상 임신을 했을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화빈 윤씨는 왕실의 후사를 잇기 위해서 들어온 명문가의 간택 후궁이었어요. 정조의 정비인 효의 왕후가 자녀를 낳지 못했고요. 또 첫 번째 후궁인 원빈 홍씨가 자녀 없이 일찍 사망을 했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임신에 대한 압박이 굉장히 컸을 겁니다. 자신이 임신해서 만약에 왕자를 낳는다면 후계자가 될 가능성이 매우 큰 상황이었거든요. 그리고 정조가 그토록 사랑했던 의빈 성씨에 대한 질투로 이 아이를 가져야 한다는 갈망이 더욱더 깊었을 거예요. 그러나 결국엔 30개월이 지나도록 출산을 하지 못했고요. 역사 속으로 조용히 사라지게 됩니다. 요즘에는 많은 부부들이 시험관 시술 같은 이런 시술들을 통해서 난임 시술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출산 연령이 계속 높아짐에 따라서 난임이나 불임 같은 것들이 계속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애초에 결혼하기 전에 미리 난자를 냉동 보관하는 그런 여성들도 많아졌어요. 자, 그렇지만 우리가 시험관 시술을 한다고 해서 모든 경우에 다 임신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확률로만 보면요, 성공률이 그렇게 높진 않아서 30대에는 한 약 30% 정도, 그리고 40대에는 그 확률이 더 떨어져서 10%대에 그친다고 해요. 그래서 시험관 시술을 받다가 결과가 좋지 못해서 또 한의원을 내원하시는 분들도 많고요. 제가 지금부터 그 원리에 대해서 조금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그냥 우연의 일치로 임신이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임신의 성공률, 그러니까 가임률을 높이는데 도움이 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여성하고요, 남성의 몸은요, 태어나면서부터 굉장히 다릅니다. 남성들은 자기가 섭취하는 음식들을 오로지 나를 위해서 쓰게 돼요. 그런데 여성 같은 경우에는 초경이 시작되면서부터 내가 섭취하는 음식물, 그리고 내가 만든 피, 혈액, 영양분들을요, 자궁 안에 보관을 해요. 그래서 매달 무엇을 하느냐? 손님을 맞을 준비를 하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그달 손님이 들어오지 않으면 보관하고 있던 그런 혈액, 영양분을 정리해서 버려내게 됩니다. 일종의 한 달 맞이 대청소를 하는 건데요. 자, 이것이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월경이에요. 한 달에 한 번씩 청소를 하는 거죠. 자궁이라고 하는 것은 손님이 10달 동안 살다 가는 집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집은 어떻게 돼야 되죠? 집은 무조건 온기가 있어야 됩니다. 따뜻해야 됩니다. 그래서 가임률을 높이는 가장 첫 번째 조건은요, 자궁이 따뜻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아랫배에 손을 대었을 때 따뜻해야 한다는 뜻이기도 한데요. 결국은 우리 몸에서 순환하는 혈액이 복강 쪽으로 충분히 도달해서 이 자궁 주변으로 따뜻한 온기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많은 경우에는 자궁으로 가는 혈관이 수축되고 닫혀서 충분한 혈액이 돌지 못하기 때문에 자궁의 기초 체온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에는요, 설령 임신이 됐다 하더라도 태아가 이 안에 머무르지 못하고 그냥 나가버리는 유산이 생기는 경우에도 많아요. 그래서 첫 번째 원칙은 이 자궁이라는 집, 태아가 10달 동안 살다 가는 이 집은 무조건 따뜻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돕기 위해서 자궁을 따뜻하게 하는 약을 처방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으로 기초 체온을 올리기 위해서 충분한 운동, 그리고 따뜻한 차나 음료수를 마셔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자, 두 번째, 임신의 성공률을 높이는 방법입니다. 자궁이 무조건 깨끗해야 해요. 그런데 만약에 자궁벽에 있던 혈액이 떨어져 나가고 다시 재생하고 나가고 재생하고 이런 사이클이 잘 돌지 못하면 미처 떨어져 나오지 못한 혈액이 그 다음 달 혹은 그 다다음 달 생리할 때 같이 떨어져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조건, 자궁이 깨끗해야 한다는 것은 이 생리혈이 떨어져 나가고 나서 자궁벽이 다시 재생해서 아주 깨끗한 상태가 되어야 돼요. 자궁이 임신이 잘 될 만큼 건강하다면요, 생리부터 달라지는데요. 생리가 규칙적으로 나오는 것, 월경이 규칙적으로 진행이 되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요. 이 월경 혈의 색깔이 어두운
파죽색처럼 굉장히 어두운 암자색이 아니라 선홍색처럼 밝은 색이어야 되고 덩어리는 없고 그리고 생리할 때 생리통이 없는 그런 상태가 된다면 임신이 잘 될 수 있는 건강한 자궁이라는 것을 유추해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세 번째, 자궁이라는 집은 따뜻해야 한다, 깨끗해야 한다 라고 말씀드렸고 더불어서 집은 무조건 편안해야 합니다. 자, 여기서 자궁이 편안해야 된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요. 자궁은 근육이에요. 근육 주머니예요. 그렇기 때문에 태아가 성장함에 따라서 자궁도 이제 확장하면서 늘어나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가 긴장하고 스트레스를 받으면 바로 목이나 어깨 근육이 굳는 것처럼 여성의 경우에는 스트레스를 받거나 긴장하게 되면 바로 자궁의 근육이 굳게 돼요. 경직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바로 이것이 생리 주기에도 영향을 끼칠 수가 있는 건데요. 내가 만약에 쉽게 긴장을 하거나 아니면 스트레스를 잘 받는 환경이 있다면 이것부터 이제 풀어주셔야 돼요. 목, 어깨 근육의 긴장이 풀리듯이 자궁 근육이 부드럽게 수축 이완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어야만이 임신이 잘 될 수 있습니다. 요즘에는 연하 연상 커플도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병원에도 이제 난임 때문에 찾아오셨던 분들이 있는데 결혼할 당시에는 생각을 못 하시다가 아무래도 이제 임신을 해야겠다라고 이제 마음을 먹고 나서는 여성분이 나이가 많고 그리고 남편이 나이는 적다 보니까 남편은 괜찮다고 하는데 여성분은 계속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아, 내가 노력을 해도 이게 임신이 안 되는 게 나 때문인 거 아닌가? 내 나이 때문인 거 아닌가? 때문에도 극도로 스트레스를 받고 또 이제 부모님 보기에도 좀 면목이 안 선다고 해야 되나? 그러면서 누가 딱히 옆에서 뭐라는 사람은 없는데 스스로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는 거죠.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것이 이런 경우에는 무조건 마음을 편안하게 하셔야 된다. 네. 임신이 잘 될 수 있는 환경만 된다면 언제든지 임신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각자 스트레스를 푸는 법, 긴장을 늦추는 법은 사람마다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 내가 좋아하는 음악을 듣는다든가 아니면 뭐 일과 후에 편안하게 온욕, 따뜻한 탕욕을 해서 긴장을 좀 풀어준다든가 이런 방법을 통해서 이 자율신경의 균형을 맞춰주고 이제 긴장된 교감신경을 좀 떨어뜨려주면서 좀 몸에 편안하게 균형을 맞춰주는 것이 또 가임력을 높이는 데 굉장히 중요한 조건이 됩니다. 다행히도 요즘에는 이 과학기술의 힘으로 난임 치료라는 것이 있어서 예전보다는 쉽게 또 임신 성공 확률이 좀 높아지긴 하지만 이런 치료를 통해서도 만약에 계속적으로 임신이 어렵다면 내 자궁이, 내 몸 상태가 임신에 적합한 환경이 아닌지 한 번쯤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냥 간단하게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이 태아가 10달 동안 머물다 가는 자궁이라는 집이 따뜻한 상태인지 깨끗한 상태인지 그리고 편안한 상태인지를 체크해서 만약에 이 중에 하나라도 부족함이 있다면 이걸 채워주는 것만으로도 임신에 성공할 수가 있어요. 난임과 불임 또 유산으로 고통 겪고 계시는 분들이 있다면 그리고 정말 아이를 간절히 원하지만 임신이 잘 되지 않아서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 모두 부디 임신에 성공하셔서 건강한 아이와 만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세연이었습니다.